출석 체크하겠습니다. 네, 강병택님. 벌써 다들 인사하셨네요, 서로. 네. 네, 그럼 인사하지 않은 분들만 부를게요. 도원영님. 아직 안 들어오셨나 보네요. 네, 유희연님. 또 지금 아직 안 들어오셨죠? 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며칠 전에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어떻게 지내셨냐고 인사했었던 것 같은데 또 금방 한 주가 지나서 다시 또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네요. 그래요. 그래도 금요일이 되면 뭔가 한 주가 마무리되는, 음, 네.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이 수업 전에 6시까지, 3시에서 6시까지 다른 클래스가 있어서, 학교에 있어서 혹시 만약에 이제 하시면서 뭐 이렇게 지난주서부터 이제 저희가 약간 조금 좀 기본적인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조금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거로 넘어가면서 펜다스 하면서 이제 조금 복잡한 내용이랑 좀 기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면서 이제 조금 도움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보통 이제 6시에 끝나고 다시 이제 집으로 다시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그냥 계속 어차피 6시까지 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얘기하시면 제가 그, 남아있을 수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는 PPT는 지금 이클래스에 올려놓긴 했는데 그래도 공유를 해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했었던 게 판다스 하면서 판다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다룰 때 제일 기본 단위가 이제 뭐 원디멘션 데이터면 시리즈로 다루고 투디멘션 데이터로 다루려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서 다룬다 하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 것까지 저희가 이제 해봤었거든요. 음, 네,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 이제 만드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뭘 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오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드리고선 한번 직접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지난주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것까지는 그래도 따라오는 게 따라오실 수는 있으셨죠?
네, 그러면 그 지난주에 데이터 프레임 만들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더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펜다스에서는 이제 집어넣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다루려고 하는데, 어, 그 실제로 파일을 열어서 한번 기본적인 검색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파일을 하나 드릴게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전에 클래스에 아마 데이터 파일로 올려놨던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아, 웨덜, 네, 우선 웨덜 txt 갖고 먼저 한번 해보고, 네, 요 파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그 펜다스에 들어가면서, 데이터를 다룰 때, 그 원디멘션 데이터를 다룰 때는 시리즈에다 다루고, 투디멘션 데이터를 다룰 때는 데이터 프레임에 넣고 다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일에서 열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만들어 볼 일은 없는데, 첫 시간이어서 한번 그 시리즈는 이렇게 리스트로 만들어서, 펜다스에 있는 시리즈에다 넣고, 데이터를 넣으면 왼쪽에는 인덱스 넘버가 붙고, 이렇게 그 안에 이제 이 원디멘션 데이터가 3-574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 이런 그 원디멘션 데이터에 그 데이터를 넣으면 여기 왼쪽에 보면 이제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워낙에는 인덱스 넘버가 0, 1, 첫 번째 데이터는 0, 그다음에 두 번째는 1, 2, 3 이렇게 들어가는데 원디멘션 데이터로 다룰 때는 뭐 날짜별로 이제 주가가 바뀐다든지 뭐 이런 데이터를 보통 이런 데다 저장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인덱스를 뭐 날짜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데이터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엑셀에 저희가 보통 들어있는 데이터 파일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의 그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컬럼 헤딩이 있으면 그 컬럼 헤딩별로 뭐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에서는 파퓰레이션을 뭐 분석을 한다든지 뭐, 지금 요거는 그냥 다 텍스트 데이터여서 뭐 저희가 뭐, 뭐, 데이터도 조그만 거고 해서 이제 하지만 뭐 다른 그런 그 데이터 값을 갖는 그런 컬럼들이 있으면 컬럼별로 데이터를 뽑아서 이렇게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집어넣고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한번 그 데이터 프레임을 첫 시간이어서 이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요번 학기에 듣는 클래스를 가지고 저희가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뭐 콜스 아이디, 크레딧 아워, 그다음에 몇 요일 날 수업을 하는지 뭐 이제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의 그 데이터를 요 형태는 이제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다룰 때, 이제 지금은 저희가 이제 펜다스에서 다루지만, 파이썬 기본으로 할 때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세 가지 구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때. 아마 이것 때문에 그 펜다스 들어와서 그 뭐 시리즈나 데이터 프레임을 설명드렸을 때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이제 그 기본 파이썬을 할 때 그 데이터 컬렉션 하는 구조랑 지금 이제 펜다스에서 데이터 컬렉션 하는 거를 다루는 구조가 이름 자체가 좀 다르고 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아마 보통은 이제 처음에 하실 때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어,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파이썬 기초를 할 때는, 그 싱글 데이터가 숫자냐, 문자냐, 이렇게 있고, 그 데이터를 한 개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분석하니까, 원디멘션 데이터를 다룰 때는, 어, 리스트나 튜플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투디멘션 데이터를 다룰 때는, 딕셔너리에 넣고 저장을 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도 이제 2디멘션이기 때문에 일단 딕셔너리에 넣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고 만든 데이터를 펜다스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 같은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요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실 수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면서 그 설명을 드렸던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로 해서 데이터를 만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2D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웨더 텍스트, txt는 지금 요 지금 데이터랑 똑같은 데이터인데, 요거는 지금 뭐, 제뉴얼리서부터 에이프릴 4월까지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드린 데이터는 1월서부터 12월까지 들어가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직접 만드셔도 되지만, 파일이 있으면 열면 그 열린 파일이 바로 이 데이터 프레임 요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웨더 txt 드린 거를 한번 그 콜앱에서 열어보면서, 어떻게 펜다스에서 이런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 콜앱에 가셔서 여기서 새로운 노트북을 하나, 뉴 노트북 하나 여신 다음에 저희가 파일을 만들어서 할 때는 여기서 이제 파일을 직접 만들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어, 어, 데이터를 만들면 되는데 파일을 여실 때는 지금 이제 콜앱은 구글 크라우드상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일이 지금 요 콜앱에 있어야지만 저희가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폴더 그 파일 요 아이콘이 있어요. 그럼 이걸 클릭을 하시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제 왼쪽에 이 폴더가 열려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 업로드 버튼이 있는데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웨더 텍스트를 여기다 이제 붙이시면 됩니다. 네, 폴더 그 업로드 버튼을 여시면 이제 그 폴더가 열리는데 거기서 지금 제가 드린 파일을 그 로컬에다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그 다운로드 한 거를 다시 요 위치에다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그 폴더에서 여기 폴더에서 웨더 파일을 선택을 하시면, 지금 요 왼쪽에 이렇게 파일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파일이 올라가 있으면, 요거를 이제 여셔야 되는데, 여시려면 펜다스가 있어야지만 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포트 하고선 펜다스 as PD하고,
요게 이제 파일이 txt 파일이거든요. 그 텍스트 파일은, 어, read read csv라는 함수를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위치는 이제 어디냐면, 요 파일, 이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버튼 세 개가 보이는데, 요걸 클릭해서, 카피 패스라고 카피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패스 자체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를 해주고, 얘를 붙이면, 엑셀 파일이 이렇게, 어, 그 텍스트 파일이 이렇게 열립니다. 지금 이게, 열자마자 이게 지금 어디 데이터 프레임에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를 웨더라고 저장을 할게요. 네, 이렇게. 일단 그 리드 CSV나 리드 엑셀을 이용해서 패스를 주고선 파일을 열면, 그 파일이 이 변수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이제 컬럼 이름이 있고, 왼쪽에 인덱스 넘버가 들어가 있고, 각각 0번 인덱스에 이렇게 제뉴어리 데이터, 1번 인덱스에 페이버릿 데이터,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파일은 잘 열리시나요? 아, 네. 그러면 이제 그 파일을 연 다음에 그러면 펜다스에서 어떤 명령어를 가지고 이 파일을 그 전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워낙에 지금 이제 저희가 계속 정렬 알고리즘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추가적으로 병합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요거 하기 전에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좀 이어서 고 나서 그리고선 요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선 저희가 이제 파일을 읽을 때 리드 CSV 또는 리드 엑셀 이걸로 이제 파일을 열 수가 있고요. 엑셀 파일은 이렇게 해서 열면 되고 뭐 지금처럼 TXT나 뭐 CSV나 뭐 이런 파일들은 리드 CSV 이렇게 해서 여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은 뭐 하여튼 전처리하는 작업을 하고 전처리 작업이 끝났으면 그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to CSV나 to 엑셀로 이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순서대로 나가면서 데이터를 처음 열어서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 펜다스에 있는 명령어가 뭐가 있는지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선 이거를 문제를 복사할게요. 문제를 복사해서 네, 이 문제를 그대로 카피한 문제를 카피하셔서 콜앱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걸 주석화 시킬 때는 컨트롤이랑 포워드 키를 누르시면 한 번에 주석화를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이랑 포워드 키. 네, 이렇게 하면 그 언커멘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컨트롤 포워드 키를 이렇게 하면 주석이 됐다가 그 릴리스가 됐다 이렇게 됩니다. 주석을 만든 다음에 여기 좀 필요 없는 심볼들이 있어서 다 제거를 하고 한번 해볼게요. 우선 weather txt 파일을 열어라. 열어서 데이터 프레임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집어넣죠. 이제 첫 번째 줄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파일을 읽었으면 처음 다섯 줄, 마지막 세 줄을 출력하시오. weather하고선 상위 다섯 개 레코드를 할 때는 헤드라는 명령어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위에서 다섯 개 레코드를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줄을 출력할 때는 테일이라는 명령어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일 하면 5개를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5개를 출력하는 게 아니라 3개만 출력하겠다. 그러면 요 괄호 안에다 3이라고 하면 3개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제가 코드를 여기까지 한 걸 다 드릴게요. 네. 지금 같은 파일은 뭐 파일이 작기 때문에 뭐 전체를 다 여나 헤드 테일을 쓰나 이제 마찬가지인데 파일 자체가 이제 좀 큰 파일이면 다 열려면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헤드나 테일로 제대로 이게 들어왔는지 데이터가 요 정도 확인하는 용도로 헤드 아니면 테일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헤드랑 테일을 해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콜앱을 사용해 보면서 이제 해봤지만, 같은 셀 안에 이렇게 명령어 2개를 실행을 하면, 첫 번째 명령어는 물론 실행이 됐지만 출력이 안 되고, 두 번째, 마지막에 실행한 그 명령어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내용을 다 출력을 하시려면, 프린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네, 중간중간 이렇게 해주셔야 네, 이렇게 중간중간 해주셔야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다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출력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처음 시간에 간단한 프로그램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봤었는데, 어, 그 유저들이 조금 더 이렇게 그 유저들이 사용하기에 좀 더 친절하게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출력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출력하는 네,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같이 프린트를 해서 뭐 상위 출력을 하면서 출력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해서 하면 상위 5개 데이터 출력 하고선 하위 3개 데이터 출력 뭐 이렇게 띄어쓰기도 이렇게 안 돼 있으면 그 유저들이 좀 보기가 불편하니까 백스페이스하고 N 하면 다음 줄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해서 이렇게 유저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이제 출력하는 것도 이렇게 포매팅을 해가지고 어,
예,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여튼 상위 데이터, 하위 데이터 볼 때는 헤드 아니면 테일 이런 걸 쓸 수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저희가 또 궁금한 게 파일을 열었을 때 각각의 컬럼이 무슨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는지 뭐 이제 이런 게 궁금하거든요. 그럴 때는 dtypes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weather 하고선 dtypes 이렇게 해주면 제가 그 뭐지? 저희 회의실을 그 제 개인 그 어카운트로 하다가 학교 어카운트를 하면 이게 페이드 서브스크립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위치를 바꾼 이유가 페이드여서 이제 중간에 저희가 그 이게 클로즈가 안 되고 계속 이어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학교 어카운트를 이용해서 그 회의실을 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페이드 서브스크립션인데 그 50분, 40분마다 꺼지는 그런 서브스크립션이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하여튼 중간중간 꺼집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D타입스. D타입스를 이렇게 해보면, 지금 각각의 컬럼별로, 먼스는 오브젝트, 문자열. 그 다음에 에버리지 하이 로우, 레코드 하이 레코드 로우, 에버리지 프리시테이션. 이거는 소수, 나머지는 정수. 이제 이런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자 데이터냐, 숫자 데이터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모델링을 할 때, 뭐, 이걸 분류 알고리즘을 쓸 거냐, 아니면 회귀 알고리즘을 쓸 거냐, 뭐 이제 이런 것도 여기 그 데이터 타입을 보고서 이제 결정할 수 있고요. 뭐, 지금 대체적으로 여기가 다 숫자 데이터니까, 이 숫자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 저희가 좀, 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뭘 다른 데 사용을 할때 그 기본이 되는 그런 분석을 이제 수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D타입스는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도, 컬럼별 데이터 타입을 확인할 때는 D타입스,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그, 기초 통계, 기본 통계 값을 이제 보고 싶다, 이러는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describe라는 명령어를 써주시면 기본적인 통계 사항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에버리지 하이라는 컬럼은 12개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평균은 68.58이고 표준 편차는 7.36, 최소값은 58, 최대값은 77, 중간 값은 69, 뭐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출력하게 하는 거는 이제 본인이 보셨을 때 좀 유저들이 이렇게 출력을 하면 좀 보기가 쉽겠다라는 그런 형태로 어, 뭐 상위 5개, 하위 3개, 컬럼별 데이터 타입, 그다음에 기초 통계량, 그리고 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여러 개 이렇게 컬럼들이 있으면 그 컬럼별로 데이터를 정렬을 해서 저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정렬할 때 sort values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whether 하고선 sort values 이렇게 하고선 어떤 값으로 정렬을 할지를 이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 컬럼이나 하나 정해서 이제 그 정렬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에버리지 프리시테이션으로 하겠다. 그러면 컬럼을 선택하실 때는 그냥 컬럼 이름에다 더블 클릭을 하시면 선택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에버리지 프리시피테이션에 대해서 오름차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네, 데이터 프레임 이름, 점 찍고 솔트 밸류즈, 그 다음에 정렬하고 싶은 컬럼 이름. 기본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는데 여기 문제 보시면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려면 파라미터로 어센딩이라는 그 파라미터를 쓰신 다음에 얘를 폴수로 잡아주면 이렇게 해주면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sort value 그다음에 그 정렬하고 싶은 컬럼 이름 그다음에 여기다 어센딩에다 그 true, false 값을 주면 내림차순 아무것도 안 하면 오름차순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 슬라이드 그 5주 슬라이드에서 그 다음 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가 돼 있는데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헤드 상위 5개 레코드 테일 하위 5개 레코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했었던 거는 D타입스 정도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거 말고, 요런 비슷한 이제 속성을 검색할 수 있는, 탐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의 쉐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쉐입을 쳐보면, 몇 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는지, 몇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뒤에 점 찍고 인덱스 하면, 이 지금 현재 그 데이터 프레임이 사용하고 있는 인덱스가 뭔지, 뭐 날짜인지, 뭐 어떤 인덱스 아니면 인플로이 아이디인지 뭐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프레임에 그 분석을 하려고 하는 그 컬럼들이 뭐가 있는지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 점 컬럼즈 이렇게 하면 이제 컬럼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D타입스 데이터 타입을 확인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디멘션 데이터인지 3디멘션 데이터인지 이런 거 확인할 때는 엔딩. 그 다음에 사이즈는 데이터 프레임에 그 안에 있는 그 엘리먼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할 때는 사이즈. 그 다음에 밸류즈 하면 저희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딕셔너리로도 만들고 그 2D 그 리스트로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밸류즈 하면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그 리스 값만 이렇게 출력을 하고 싶을 때는 밸류즈. 그다음에 인포는 전체적인 그런 정보를 요약한 걸 보고 싶을 때는 인포. 그다음에 카운트는 사이즈랑 비슷한데 다른 점은 사이즈는 그
까지 이제 개수를 다 카운트를 하는데, 이 카운트라는 거는 그 데이터 그 프레임 안에 있는 널 값은 제외하고, 나머지가 몇 개가 있는지를 이제 세주는 게 카운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랑 카운트랑 거의 비슷한데, 이제 널 값까지 세냐, 안 세냐,